자, 이번 강좌에서는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점의 속도와 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분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위치, 시각에 따르는 위치를 알고 있으면 그것을 미분을 했을 때의 속도를 알아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기호로 표기를 해주면 시각에 따르는 위치는 이렇게 쓰기로 했고 속도는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시각을 변수로 해서 그때 이 식에 이렇게 미분을 해주게 되면 얘가 나오게 된다. 그럼 우리가 미분의 역연산으로서 적분을 공부하고 있는 상태니까 미분의 역연산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속도를 적분을 하면 시각에 따라서 적분을 하면 위치를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미적분의 기본 정리, 그러니까 미분과 정적분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하면 이 식을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는 자, A부터 T까지 VT DT는 XT 마이너스 XA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게 될 그럴 식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의미를 한번 좀 파악을 해 봅시다. 의미를 파악을 해 보면 현재 얘는 t초가 되어지는 순간의 위치입니다. 얘는 a초일 때의 위치가 되겠죠.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 t초일 때의 위치에서 a초일 때의 위치를 뺐다. 그러면 얼마나 위치의 변화가 생겼는가,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는 위치의 변화가 얼마나 됐는가를 알아볼 때 사용하는 식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움직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지금 a초일 때의 위치가 여기인데 t초일 때의 위치가 여기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은 지금 뭡니까? 양의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그 값이 양의 값으로 표시가 되어지겠다. 이 위치에서 이 위치를 빼게 되면 바로 이 값이. 그럼 또 이번에는 반대로 a초일 때의 위치가 여기인데 t초일 때의 위치가 여기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a에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a초일 때에서 반대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움직여가지고 t초까지 움직였을 때 그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위치의 변화량은 이렇게 음의 값으로도 표시가 되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방금 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싹 다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로 좀 묶어봅시다. 자, 첫 번째, 위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위치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통해 가지고서 첫 번째, t초가 되어지는 순간 점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식에서 xt는 얘를 이쪽으로 탁 넘겨주면 xa 플러스 인테그랄 a부터 t까지 vt dt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초일 때에 출발을 해서 얼마만큼의 위치의 변화가 생겼는가를 통해서 t초 후의 위치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만일에 뭐 원점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원점으로부터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만큼 가서 여기 떨어졌다. 이 위치가 뭐니?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식이 하나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각이 a초부터 b초까지 이렇게 흘렀어요. 그때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이 식에서 그냥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현재 지금 t초가 되어지는 순간에 위치가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초가 되어지는 순간에 위치를 바라다 보면 xb는 xa 플러스 a부터 b까지 vt dt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초부터 b초 사이의 위치의 변화량을 계산을 해주려면 b초일 때의 위치에서 x초일 때의 위치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만 남겠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기본적인 적분에 대한 얘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속도하고 위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쫙 모색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많이 이용하게 될 그럴 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공식이에요. 공식입니다.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위치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점이 이동한 거리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점의 이동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이 이동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막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각을 정해줄게요. A초부터 B초 사이에 점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 이동한 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세 가지로 나눠서 할 거예요. 조금 전에 여기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점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음의 방향으로 점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자, 제일 첫 번째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속도가 양이 되어지는 경우에 속도가 양이 되어질 때의 움직임은 자, A초일 때의 위치가 여기인데 B초일 때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이때에는 그 이동거리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느냐, 현재 지금 위치가 여기고 여기니까 이동거리는 xb 마이너스 xa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어디 갔습니까? 이거 그대로 갖다 적용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얘는 요거 그대로 적용합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vt dt 이렇게 그냥 써버리면 돼요. 이때에는 뭐 이거저거 우리가 신경 쓰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속도가 음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A초일 때의 위치가 여기인데 음의 방향으로 이동을 해가지고서 B초일 때의 위치가 여기가 되어지는 경우, 요렇게 되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생각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자, 이 경우는 조금 전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동 거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계산하는 거니까 XA에서 XB를 빼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빼주면 돼요. 근데 XA는 출발 지점이니까 우리가 더 이상 뭐 손대고 말고 할 게 없는데, XB 같은 경우에는 B초일 때의 위치니까 식을 세워보면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죠. A초일 때 출발을 해가지고서 A부터 B까지 VT, DT 이렇게 써줘야 된다. 그죠? 거기에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조금 헷갈리나요? B초일 때의 위치는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위치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얘는 A부터 B까지 요 마이너스를 요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VT, DT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움직임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속도를 그대로 적분하면 되는 거고, 음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속도에 마이너스 부호가 이렇게 달라붙네요. 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착안을 해서 세 번째는 중간에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합친 꼴로 얘기가 진행이 되어지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체크합시다. A초일 때의 위치가 여기고, C초일 때의 위치가 여기고, B초일 때의 위치가 여기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움직임은 이래요. 움직임은 A초일 때 출발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쭉 출발을 했다가 C초일 때 방향 전환이 일어나서 B초일 때 여기로 떨어졌어요. 요렇게.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플러스 방향으로, 여기서는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식을 또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그러면 움직인 이동거리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에는 C에서 A를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 그죠? 요 위치에서 요 위치를 빼주면 요 거리가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때는 C라는 시각에 대해서 B초일 때의 순간을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C초, B초.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합쳐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C가 두 개니까 2XC에 X-XB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골치 아파져요. 통일감을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것인가도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A초부터 C초까지니까 그냥 이대로 읽어주면 돼요. A부터 C까지 VT, DT. 플러스. 자, 이번에는 C에서 B로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이동이 됐죠. 음의 방향으로 이동이 되어질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달라붙네. 그쵸? 그러니까 얘는 C부터 B까지 마이너스 VT, DT.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자, 여기 나와 있던 식에 비해서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얘기할 때에 비해서 거리를 계산할 때의 식이 중구난방이에요. 지금 상황에 따라서 막 제각각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거를 속도라고 하는 개념, 진행 방향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읽어나갔으니까 이 상황들을 속도에 관한 상황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재해석을 한번 좀 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경우라면 이게 속도에 관한 그래프로 봤을 때 속도가 양이에요. 속도가 양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 경우는 어때요, 지금? 이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속도가 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 경우는 지금 어떤가 보세요. 이 경우는 지금 보면 양의 방향으로 진행하다 음의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 경우입니다. 속도가. 됐습니까? 자, A초일 때, B초일 때, A초일 때, B초일 때, A초, 여기가 C초, 여기가 B초,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이 상황에 대한 그래프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값들하고의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때는 그대로 적분했다?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 이때를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계산을 했다. 이건 지금 무슨 얘기죠? 얘를 위로 끌어올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계산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거 넓이구나.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계산한 거고 이때는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한 거고 그래서 살펴보니까 A부터 C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을 한 거고 얘는 C부터 B까지는 얘를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서 마이너스 V에 해당되어지는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한 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속도에 관한 얘기를 통해 가지고서 읽어보니까 그렇다면 이동거리 S는 속도에 대한 밑에 있는 거 끌어올려서 계산하는 거니까 절대값을 이동 시각에 맞추어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한 목에 몰아서 정리를 해보면 바로 위치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양의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음의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적분을 했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얘는 정적분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이동 거리에 관련돼 가지고서는 넓이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식에 대한 구조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계산할 때 t초가 되어지는 순간에 위치는 이렇게 출발하는 지점으로부터 변이가 얼마나 있었던가, 제한된 시간 동안에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정적분을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말은 변위라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동거리는 A초부터 B초까지 제한된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는 속도에 대한 크기, 그러니까 속력이 되겠죠. 속력을 적분을 해가지고서 계산을 하는데 이것은 넓이하고 연관이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실전적인 문제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확인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문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점 P가 동점이에요. 동점 P가 있는데 얘가 x equal to 1이라는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자, 얘가 출발점이에요. 출발해서 움직이는데 속도가, 점 P의 속도가 6t-3t 제곱이랍니다. 요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대요. 점 P가. 그랬을 때, 자, 첫째, t초가 되어지는 순간,
위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 그 다음 두 번째, 1초부터 3초 사이에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될까? 변위, 위치의 변화량. 어디 갔나요? 요거. 그 다음 세 번째, 1초부터 3초 사이에 이동 거리는 어떻게 될까? 점이 얼마나 이동을 했을까? 이렇게 세 개의 문제를 한번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무작정 막 갖다 풀라고 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상황을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속도에 관한 그래프를 지금 바라다 봤더니 얘가 인수분해가 되죠? 자, T축. 그래서 원점, 여기 속도, 2초째 제로, 그리고 그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1초째 속도가 제일 빠르네요. 3초째 여기쯤 되어지겠다. 자, 이게 지금 속도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에 관한 그래프로 움직이는데 일직선상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1일 때 출발점이에요. 여기 x = 1일 때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으로 따지면 어때요? 시각으로 따지면 이때는 t = 0. 그 다음 t = 1일 때 t = 1일 때 위치가 여기쯤 되겠죠. 1일 때. 그러니까 지금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속도가 지금 양이에요. 여기는. 그죠? 여기는 속도가 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2초째 방향이 틀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초째 여기다 잡을까요? 자, 2초째 방향이 탁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 3초째의 위치는 지금 어디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대충 움직임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위치에 관한 이야기. t초가 되어지는 순간의 위치는 어떻게 될 건가? 자, xt는 최초 출발할 때의 위치, 1에서 출발을 했죠. 초기치 들어간다 그랬어요. 거기에 0부터 t초까지 요식을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6t-3t 제곱에 dt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 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3t t 세제곱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3t 제곱이죠. 3t 제곱.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게 되면 사실상 이 문제 다 푼 거나 진배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돼요. 자, 1초째의 위치가 어딘가 한번 볼까요? 1이 들어가니까 1, 1, 3이 되어지네요. 자, 1초째의 위치가 3이에요. 요렇게. 됐죠? 그러면 2초째의 위치가 어딘가 한번 보세요. 2가 들어가니까 12, 8이니까 5가 되어지겠다. 5. 됐나요? 3초째에는 27, 27, 도로 1이 되어지네. 그러니까 3초째에는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 위치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t = 3초째의 위치가 되어지게 돼요. 요렇게. 이런 움직임이에요. 그렇게 되면 답이 사실상 나온 거나 진배 없죠. 1초부터 3초까지 변이가 어떻게 되느냐. 1초째의 위치 여기, 3초째의 위치 여기,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간 거네. 그쵸? 그러니까 얘는 -2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다. 그쵸? 그 다음 1초부터 3초까지 이동거리.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 이게 지금 2죠. 요 길이도 2입니다. 그러니까 6만큼 이동을 한 게 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나오게 되고 움직임을 아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이 되어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계산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변이가 어떻게 되느냐. 1초부터 3초 사이의 변이. 그러니까 x3 x1이 어떻게 되느냐예요. 1부터 3까지 6t-3t 제곱 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보나 안 보나 얘는 -2가 나오게 될 테고, 세 번째 1초부터 3초까지 이동거리래요. 1초부터 3초까지 이동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거리 S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vt dt의 크기를 적분을 해준다.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초부터 2초까지는 양의 값으로 6t-3t 제곱을 적분을 하고 플러스 인테그랄 2부터 3까지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6t 플러스 3t 제곱을 적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 계산하면 보나 안 보나 똑같이 6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위치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거리도 계산이 되는 거네요. 자, 내용이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한 번 듣고 한 번 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여러분들 천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세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